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최대 시장이 확실해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놀러 다니고 있다? 다 즐기면서 뭔가 부자가 되겠다? 꿈 깨야죠. 부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수가 뭐야 그러면 저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고수는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또 저희가 진짜 이게 성과 중에 하나인데 월간 이선역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몰로봇, 피지컬 AI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주가가 최근에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도 신고가 돌파를 못한 것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아니에요. 비했을 때. 의외로 꽤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선두주자들은 다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제 프리미엄, 신고가 영역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장기간에 걸쳐서. 왜냐면 결국은 돈 버는 건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결국 AI로 돈 버는 게 피지컬 AI라는 건 우리 젠순왕도 얘기를 했었고 다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돈 버는 쪽이 그쪽인 건데 여기서 사실 신고가를 못 넘는다는 건 사실은 넌센스잖아요. 얘들이 못 넘는다는 얘기는 AI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다만 지금 워낙 시장에서 투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자 관련주가 올라서 그런 거지 결국 AI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AI를 해서 뭘로 돈 버느냐, 그게 더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그게 덜 왔을 뿐인 거예요. 저 시차를 두고 먼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인프라를 갖춰놓고 이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애들은 뭘로 돈 벌 거냐, 누가 돈 벌 거냐, 이게 나중에 더 큰 그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 관련해서 쭉 깔았지만 그 결국 인터넷으로 망을 깔고 돈 버는 애들이 결국 누구예요? 플랫폼 관련 기업들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작은 그림으로 보신 분들은 답이 안 나와요. 왜 지금 실적이 나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구글이 실적 나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겠죠. 그냥 왜 투자하는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AI 투자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 사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가장 크게 돈 버는 게 그쪽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저희랑 로봇박람회도 가보셨지만 날이 갈수록 어마무시해지잖아요. 와, 얘들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그 얘기는 조만간 내 앞에 이제 로봇이 온다는 얘기가 현실화되는 게 이제는 그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견들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에이 로봇이 되겠어? 그런 개념이었죠. 지금은 야, 저 정도면 뭐 시간의 차이인 거지 뭐 올 수밖에 없는다는 걸 모르시지 않죠. 이제 그 공감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이선엽 대표님하고 그 중국에서 있었던 로봇 월드 로봇 컨퍼런스 WRC인가요? 뭐 예. 거기 갔었고 또 최근에는 또 중국 혼자 또 다녀오셨던데 네. 그 모빌리티 쇼 이거 예. 보시려고? 자율주행 때문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어떤 자율주행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 또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동향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녀왔고 뭐 몇몇 분들이랑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좋았던 것도 있고 이제 안타까웠던 것도 있는 게 일단은 중국에서 꽤 잘 나가는 업체 부스에 한국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직하신 분들인데 중요한 건 되게 만족감들이 높으세요. 말 그대로 중국의 자동차 발전의 원동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걔네들 진짜 전기차 업체 너무 많거든요. 살아남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경쟁력 차이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기를 증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들었고, 그러니까 근무하신 분들 대부분이 스스로 뭔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놓인 현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제는 회사에 나와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많이 보면 과연 피땀 흘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인재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저는 중국보다도 한국 인재들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안타까운 건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유출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큰 기업들 같은 대부분 정치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 능력이 있거나 뭔가 거기서 정말 대단한 어떤 실력들을 보유한 사람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젊은 후배분들께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후배분들이 그래야 공대를 가지. 그쵸. 그거 없으면은요 공대 또 안 가요. 의대 가려고. 예, 정부가 그냥 키운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뻔히 봤거든요. 아버님들이 지금 굉장히 유능했던 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공서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기업을 좀먹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은 대우가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파격. 나이가 어리더라. 죄송한 얘기지만 AI를 어린 친구들이 잘하지 나이 드신 분들이 잘하겠어요? 신기술인데? 그러면 그거 잘하는 몇몇 그 친구들은 지금 전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상무보다도 연봉이 높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만 지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잘하는 사람보다 연봉을 더 봐야 됩니까? 그런 게 뒤집어져야 이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혁신이 오는 거고. 최대한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진짜 그 몇몇 괜찮은 애들 데리고 가지고 파격적으로. 그렇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경쟁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그렇지 않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업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우리 제가 알려는 하지만 왜 운영업계는 처음에 계약을 했었을 때 분명히 주기로 약속해놓고 시장만 좋아지면 그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신들도 그래서 나와서 회사 차려서 하고 계시면서 또 후배들이 그러면 또 안 주더란 얘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장으로서의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업원들한테 또는 같이 근무하고 분들한테 더 줘서 그 회사 손해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야, 여기는 땀 흘리면 더 주더라. 그렇죠? 뭔가 더 하면 다른 데보다 확실히 더 주는데 딴 데서 서로 오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상생인데 이 상아리만큼 되게 짠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아쉽습니다. 웬만하면 좀 생각들 고쳐먹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그렇게 당해서 나왔으면 본인 스스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모두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지휘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혁신적이라는 사람이라면 그 값어치를 충분히 인정해줘서 야,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저 정도 있었으면 야, 팔자를 고칠 정도가 되네라고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뭐 몇백 조씩 펀대면서 그거 얼마나 돼요? 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 준다고 회사에서 누가 반대할까요? 아니에요. 전부 주라는 것도 아닌 건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배포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 중국의 그 2차 전지 업계에도 그렇고 반도체 업계에도 그렇고 한국인 엔지니어들 많이 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되게 아쉬웠고 어쨌든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방향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건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변해가냐면 확실히 중국에서도 안전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해서 이전에 이제 테슬라 중심이었던 그 카메라 중심의 방향에서 요즘은 일부 라이다라든가 레이더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춘추 전국 시대였다가 지금 두세 개 업체로 좀 압축이 돼서 뭔가 이제 쌓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서 어떤 기술적인 뭐 테슬라 방식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큰 핵심은 리얼 월드 데이터거든요. 실데이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도 그 규제 때문에 그 실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결국에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느새 또 신고가 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또 3년 전 고점이 또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기 회복은 또 안 되고 있는데 배터리 관련주들 투자할 때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포인트를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일단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매수 매도 이게 아니라 지금 산업에서 공급이 부족한 쪽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야 돼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AI가 일단 한몫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AI 쪽에서 이제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막대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쨌든 이란하고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했었던 전기차에 대한 수요 다시 늘어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전기차보다는 아까 했던 ESS 수요가 되게 큰 게 한 3년 전,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ESS 얘기하면 어떤 다들 반응이었냐면
ESS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전기차 관련,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 그렇죠. 설령 이쪽이 좋다 하더라도 전기차 쪽이 나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그게 뒤집힌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ESS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도 좋아지다 보니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제가 볼 때 기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전력기기, 에너지 관련주도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사이클 산업의 크기, 꿈의 크기를 봐야 한다는 게 거기서 좀 대표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것처럼 앞으로도 장기 투자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주가가 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이걸 많이 또 뭘 고민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평가해요? 그만큼 이익이 빠르게 는 거죠. 뭐 이거하고 똑같아요. 반도체하고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요가 더 급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급하게 올랐을 때는 급하게 오른 이유를부터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일단 차트 보면 못 사죠. 벼랑 끝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일정 부분 쉬어간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따졌으면 지금 몇 년 거래 걸쳐 지금 20배가 넘게 올랐는데 그때 동안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20배 오를 동안 계속 이런 경우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요. 별로 의미 없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차트에서 돈 버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걸요? 뭐 있으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뭐 무슨 뭐 매매 이런 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뭔가 기술이 되게 좋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돈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술적 분석도 분명히 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지표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들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어요. 이익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관련해서는 전력과 반도체가 같이 가는 그림이에요. 결코 떨어져서 가는 그림은 아니겠다. 둘 다 부족해서 큰일이 난 업종이다, 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 6월 투자 나침반 강의는 6월 13일 토요일에 네. 펼쳐집니다. 그것도 지금 고정 댓글 가시면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지난 영상도 다시 또 수강하실 수 있는 기회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날 비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많이 오시지. 아, 그런가요? 네. 아, 어디 안 놀러 가시고? 올해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진짜 그 정도입니까?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내년에 여러분들 유럽 비즈니스 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왜 굳이 지금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가세요? 장 좋을 때 바짝 벌고? 아니, 당연하죠. 그 자리를 왜 비워요? 예. 부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 돈을 모은다는 일은 그만큼 나도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내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시장이 좋아서 거기에 편승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번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얘기할 때 전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고수가 뭐야? 그러면 저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고수는 좋은 시장이 좋다라고 아는 게 고수예요. 진짜 뭐 시장도 어렵고 힘든데 진짜 나만의 종목을 찾아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몇이나 될까요? 거기는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 빼놓고는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 대부분의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좋은 시장을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분들 몇 분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레이 달리오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어떻게 돈을 버셨습니까? 했더니 좋은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더 가져갔대요. 시장이 좋으면 내가 돈도 더 많이 투입하고 좋은 기업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서 돈을 벌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딱 보면 어떤 사람들처럼 뭐 진짜 어마어마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그 종목을 뭐 얼마를 벌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같은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얼마나 실었고 얼마나 더 집중을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 여름에는 휴가도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드네요. 왜냐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그거조차도 날릴 생각하면서 부자 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최대 시장이 확실해요.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놀러 다니고 있다? 뭐 다 즐기면서 뭔가 부자가 되겠다? 꿈 깨야죠. 예. 지금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예약하시려는 분들 다 내려놨습니다. 그럼요. 어딜 가기는. 그죠? 어디 여행 계획하신 분 있으시면
취소하십시오. 예. 내년에 비즈니스 타고 유럽 가는 걸로. 그럼요. 6월 13일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3월에도 그 투자 나치만 들으신 분들 여기 스튜디오에도 몇 분 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사이클을 되게 길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계속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 관련해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이든 금리 인하든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쟁 이슈로 고유가 고물가라든가 지금은 괜찮은데 사모대출 펀드 이슈를 내년 뭐 중반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강세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돼도 더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에 내려와야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혹시 긴급 호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 그럼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 뭐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났었던 이 고유가가 어쨌든 한 2달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 지표가 한번 불안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땐 분명히 제가 볼 땐 조정의 빌미는 될 거는 같아요. 확실히.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금리를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건 고용이에요. 고용보다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게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망가지면 사실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져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좋아지려면 고용이 좋아지고 그 고용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물가 때문에 올리진 않는 게 보통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가는 좋은데 경기도 나쁜 거. 이럴 땐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시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물가는 올랐는데 고용이 안 좋으면 이 고용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쳐요. 결국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내가 소득이 없어지게 되죠. 소득이 없어지면 제품을 살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저절로 물가는 시차를 두고 내려와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나올 때는 그냥 물가가 하락하는 전조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가 오르는 걸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않았던 유일한 사례가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오일 쇼크 때, 그 당시였었던데, 그때 이제 공급적인 제약이 있었을 때인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그냥 시차 두고 물가 내려온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혹시 언론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특성 때문에 금리 올린다는 얘기 나오면, 그분은 경제학적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모대출 문제 있었을 땐 제가 또, 이미 다 공부가 끝난 상황이라 나중에 그거 있었을 때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때 3월 특강 때도 사모대출에 대해서는 설명 많이 또 해주셨고 예. 그치 지금 또 다시 더 업데이트된 게 보실 많이 있어서 나중에 뭐 그럼 굳이 뭐 좋은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마 당일날 바로 올 거요. 저는 바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이선엽 대표님한테 이제 톡이 올 수 있습니다. 내일 뭐 하십니까? 그럼 올 것이 왔구나. 항상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이 또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도 제일 특기가 즉각 대응이었었어요. 예. 보통 즉각 대응 사단이라고 하죠. 예. 역시 Y스트릿에서 투자 나침반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주도주는 반도체하고 에너지, 뭐 전력 요쪽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혹시 자랑하시는 건가요? 혹시 다른 뭐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쪽으로 혹시 뭐 이게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 지금 포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두 개가 일단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편한 건 뭐냐면 사고 팔기가 편해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팔아도 티도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고수분도 계세요. 고수분들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고수분들은 중소형주도 잘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거래가 없어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시고 그분들은 조금 어나더 레벨이야. 다른 레벨에 계신 분들이라 저보다 잘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주식하는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 가지고도 주식을 할 수 있고 대형주 가지고도 큰 부자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컨셉을 들고 나온 거고 실제 시세가 그렇게 증명을 해주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일반인들이실 거고 직장인들이실 거니까 그렇게 보면 사고 파는 종목이 편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중소형주도 전 여전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에너지하고 균형 있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이번 장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더 높은 것 같지만 종목별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에너지 관련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와 이렇게 올랐어? 실제 이게 더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이것만 가지고 좀 너무 불안해서 다변하고 싶다라면 그쪽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라면 굳이 그렇게 뭐 바꾸실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역시 예. 또 이거 한번 투자나지만 들으신 이거- 분이라. 이거 뭐 녹화본 나가면 이제 돌팔매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요즘 또 잘 되시는 분들도 계속 잘 되시니까. 예. 저도 이제 현재 장세가 반도체에 이어서 그 반도체를 돌리는 에너지 두 개의 주도주 아래서 에너지 안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가 터지면서 각국에서 에너지가 국가 안보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에너지에 좀 엄중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이런 리드타임이 빠른 태양광이 빠르게 그 설치할 수 있으니까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2차전지 특히 ESS가 움직여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심지어 잘 깔려있는 EV 라인을 갈아엎어서 ESS 라인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과거에 2차전지의 버블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순수 EV 판매에 대한 기대로 그 시장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약간 이제 ESS로의 전환도 가속화되면서 호르무즈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EV 판매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고 EV와 ESS 쌍끌이 시장으로 가고 있어서 릴레이팅을 좀 새롭게 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에너지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좀 대표님의 뷰가 궁금했습니다. 아까 뭐 전체적인 뷰는 드린 것 같고 저는 그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게 왜 반도체에 비해서 곽강을 덜 받냐면 반도체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그래요. 그렇죠? 얘네들도 이익 증가 속도가 결코 작지 않은데 반도체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고 얘는 저 45도 각도로 올라오다 보니 45도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눈에 띄어서 그런 거지만 요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웬만한 기업들이 45도 각도로 이익 크로스가 올라오는 산업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도체 무조건 발목을 에너지가 잡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발목을 잡는 것들이. 그중에서 제일 큰 건 무조건 에너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단 한 사람도 반도체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에너지 부족으로 AI가 내가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그 얘기를 했고 또 허사비스인가 누구 있죠? 네네, 예. 맞아요.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왔던. 와서 딱 그 얘기만 하고 갔어요. 지금 제일 문제는 에너지야. 반도체가 아니라 에너지가 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에너지 병목이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가 이제 반도체가 절반밖에 못 주니까 지금 원래 기업들이 원하는 거에 딱 절반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에너지가 덜 쓰여서 그런 거지 실제 다 반도체 나중에 다 입고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에너지예요. 결국엔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AI 성능과 연관이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교 1등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서 그렇지 전교 2, 3등도 잘하고 있는데. 저는 에너지는 전교 1등이 아니라 나중에 수석 아래 아닐까요? 그죠? 뭐 수능 수석 아래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유튜브와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투자에도 큰 도움을 받고 네. 있어서 이렇게 꼭 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신 와이스트레이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건데요. 이게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반도체나 주도주 업종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기존에 가치주나 배당주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수익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반도체나 이런 전력기기 쪽에 비하면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포트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만약에 이런 주도주가 먼저 앞지르고 그 나중에라도 그 주도주 밑에 있는 것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포트를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첫 번째는 이 시장이 올라온 건 AI 투자 때문에 올라온 거죠.
배당 때문에 올라온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배당이라는 게 이런 게 되게 일반화되려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일정하게 돈을 안정적으로 벌 때 배당이 되게 유리한 건데 이 배당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주가의 상승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주가 그런 것들보다 은행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요 오히려 가장 큰 배당주가 저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가치주는 반도체예요. 근데 그걸 안 담고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가치나 배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많이 버는 기업이 배당도 많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조직 성과부터 많이 주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누가 더 많이 벌고 있느냐. 지금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그럼 그 기업들이 줘도 더 많이 주겠죠. 그러면 그쪽에 포지션이 있는 게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의 주제가 뭐야? 라고 물으면 AI 투자죠.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제가 볼 때는 최선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선이거나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선으로 넘어오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라 보여집니다.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여전히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엄청 싸니까요. 뭐 이익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혹시 다른 질문?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섹터가 보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수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것은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뭐 주식시장을 보면 어떤 강력한 섹터가 있고 그 회사가 있으며 그 회사의 지주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선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섹터 안에서 잘 안착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손익비를 따라서 효율적인 뭐 이제 접근을 한다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들을 좀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본주, 우선주보다는 우선주 이렇게 나눠서 무조건 본주로 가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 자체가 ETF이기 때문에 그래요. ETF가 우선주를 잘 안 담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시장에서 올릴 때는 그 시장의 수급의 특성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급을 결정하는 지금 뭐 돈 들어오는 게 다 보면 ETF로 몇 조씩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지 펀드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매니저분들도 웬만하면 우선주 잘 안 사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뭐 배당 받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왜냐면 배당도 나쁘다가 아니라 아니 뭐 오늘 올랐던 반도체 하루만 해도 10몇 %그 배당 그 이상이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TF가 시장의 중심이라고 놓고 보면 ETF가 살 수 있는 종목군으로 그 안에서도 압축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고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투자 나치만 네. 들으신 분들한테 질문 드린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미국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뭐 스페이스X, 엔트로피, 네. 또 오픈 AI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상장이 네.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정되어 네.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또 수구의 어떤 블랙홀, 또 과거 장세의 어떤 마지막 불꽃 좀 막 IPO가 태우고 끝나는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돈 빨아들이면 고맙죠. 그래서 살 기회를 주겠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 뱉어내면 너무 고마울 뿐인 거죠. 당연히 이 IPO 있는 기업들로 인해서 뭔가 시장에 나중에 버블이 치달을 수 있는데 뭐 그때 또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장돼서 빠지면 상장을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오르고 빠질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꽤 오르고. 왜냐면 이제 1999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상장됐지만 시세가 되게 끝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처참하긴 했지만. 근데 처참한 기업들 대부분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었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아니면 또는 그냥 실체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수익도 그렇게 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은 조금 뒤에 날지 모르겠지만 거의 글로벌에서 탑 아닌가요? 이 기업들 아니면 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전 99년은 그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99년에는 카더라장이었어요. 진짜 테크자만 붙으면 다 올라갔어요.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올라온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르냐면 99년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란의 소형정들이 막 쭉 온 거야. 소형정 1000개가 올라온 거야. 근데 걔들이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항공모함 몇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있어요. 근데 그 항공모함 애들이 검증이 된 거죠. 물론 밸류에이션은 싸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IPO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 뭐 그로 인해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없어지거나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올라오는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대형 IPO 자체가 악재가 예. 아니다. 99년 자체가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닷컴 버블 때 제일 문제가 닷컴 버블을 깔아놓고 나서 인터넷망을 깔아놓고 제일 걱정이 뭘로 돈 벌지가 없었어요. 아하. 뭘 돈 벌어? 이거 깔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있었는데 뭘로 돈 벌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색 엔진 하는데 그걸 뭘로 돈 벌까 해서 한참 동안 못 움직였는데 이 AI는 특이한 게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피지컬 AI라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확실해졌죠. 그게 확실히 달라요. 옛날하고. 그러니까 돈을 누가 더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99년에 딱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99년에는 깔긴 깔았어요. 깔긴 깔았는데 이 인터넷망에서 뭘로 돈 벌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면 지금은 뭘로 돈 벌지는 알고 있는 거고 누가 거기서 선점을 할 거냐. 그렇죠? 거기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와서 경쟁력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인 거라서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공짜로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 내고 쓰겠죠. 어쨌든. 그리고 그리고 또 내겠죠. 뭔가 좀 우리가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도 많아질 거니 가격도 싸질 거고요. 이런 것들이 풀리는 시기가 된다면 기업의 이익은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99년은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가 다음번 투자 나침반은 6월 13일 오프라인 강의이고요. 당일에 또 이제 현장 못 오시는 분들은 줌 미팅으로 네. 동시에 이제 생중계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또 이슈가 생기면 출동을 또 해주실 거라 긴급 호출도. 이게 사실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단회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이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긴급 호출을 못 들으십니다. 근데 연간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또 일이 터지면 긴급 호출해서 또 우리가 줌 미팅을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도 많이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또 풀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월간 이선엽 26년 5월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